콩천고등학교 3학년 친구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콩천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진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5번까지 해설 강의를 촬영했었는데, 오늘 이제 16번부터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아마 16번부터 22번까지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는 이제 3학년 4반 교실이고, 네, 16번부터 22번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단답형, 공통문항까지 다 마치고, 이어서 이제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까지 아마 오늘 내지 아마 내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급적 오늘 아마 다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우려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서론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보려는 그 경험 자체를 한번 하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1번부터 여러분 선택 과목 30번까지 한 번쯤은 다 풀어보고 이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쌤 해설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더라도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6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선택 과목 말고 공통 과목 주관식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정말 단골 수제입니다. 자, 이렇게 밑이 다른 로그는 일단 밑을 통일시키는 걸 기본 아이디어로 하죠. 그래야 밑변환 공식이나 지수함수의 이제 그 지수 법칙들이나 그런 걸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를 이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교체를 해주게 되면 얘를 3으로 바꿔주고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얘기를 해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이제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이제 3의 세제곱해서 2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쟤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모든 x가 아닙니다. x 값입니다. 자, 근데 의아할 수도 있었던 게 얘를 아마 전개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8에서 27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35는 0 이렇게 나와서 좀 제대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35는 0에서 x는 7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왜 마이너스 5는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미진수 조건, 쌤이 6월 모의고사에서도 2문제 나왔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본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7만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7이 정답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는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9가 나오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서 진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커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얘는 일단 미분된 함수를 주고 상수 하나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을 줬으니까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적분 상수가 1이다. 네, 뻔할 뻔짜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니까 fx를 이렇게 일단 어떻게 하냐? 자, f'x를 부정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x제곱 적분해 주게 되면 2x 세제곱 나오고요. 뒤에 있는 놈은 x제곱 플러스 x 나오고 뒤에 적분상수가 나오게 되는데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얘가 1이래요. 그럼 c는 몇이죠? 1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더하기 1.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구하려는 거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싹 다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1 되고 여기 1 되고 여기 1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5가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굉장히 좀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언제나 먼저 뭘 보라고 했었냐면 종이치네요. 자, 언제나 뭘 보라고 했냐면 잠깐만요. 오케이. 자, 구하려는 거를 먼저 보라고 했죠. 이게 학교에서 찍는 거다 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하려는 거를 먼저 보시면요. 예, 1부터 10까지의 A, K의 이제 합을 구하라, 유한합을 구하라라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게 약간 꺼림칙한 게 이 앞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얘를 쭉 한번 나열해 보려고요. 네, 그러면 좀 뭔가 보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1부터 10까지 K를 넣었을 때 1, A1, 2, A2, 3, A3 이런 놈들을 쫙 다 더해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9A9 더하기 10A10 이렇게까지 쫙 다 더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놈 한번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1부터 9까지 더하는데 문제는 여기랑 여기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을 넣어주면 1 곱하기 A2가 되고 2를 넣어주면 2 곱하기 A3가 되는 그런 놈들을 싹 다 한번 더해주는 거예요. 자, A2는 A2끼리, A3는 A3끼리 이렇게 열을 맞춰가지고 한번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니까 1 곱하기 A2 더하기 2 곱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봤더니 8A9 더하기
어디 보자. 9A10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얘까지 쫙 더한 게 이제 36이란 소리고 얘까지 쫙 더한 게 7이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1부터 10항까지를 쫙 다 더해주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문제풀이의 방향이 잡히니까요. 네, 그럼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 우리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다시 말해서 이제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29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fx가 극소값을 줬고요. 극대값이 28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당연히 a랑 b를 어디 있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a는 2차항의 개수고요. 그리고 b는 상수항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극대나 극소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극대나 극소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fx라는 함수가 지금 관찰을 해보니 이게 무슨 함수냐면 다항함수죠. 그죠?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미분 가능하고 부드러운 선으로만 이어져 있는 그런 놈들 같은 경우는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이 이제 나오는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y는 절대값 x 이런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V자로 꺾여 올라가는데 이 점에서의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싹 다 부드럽게 이어지면 극대값, 극소값을 가질 때 미분계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쌤이 흔하게 말하는 G3 다로 이렇게 네 가지 함수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친구는 일단 미분 가능하죠. 자, 그럼 바로 미분부터 해주겠습니다. 자, F'X는요. 네, 3x제곱 더하기 2ax-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1에서 극소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그게 0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다 1 대입해주면 3 더하기 2a-9가 0이다. 다시 말해서 2a가 6이니까 a는 3 바로 하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b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신에 3 넣어서 이거 색깔 구분 안 되니까 자, 3 넣어서 얘를 6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극대값 이 28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이제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x, 1이 아닌 x 하나를 더 찾아야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 지금 다른 친구가 저기 있어가지고. 네. 자, 3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일 때 극대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3일 때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줄게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a가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에 제곱해가지고 27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27 더하기 b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극대값이 28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워지고 27 넘겨주게 되면 자 b가 나오게 되죠. b는 1입니다. 네. 그래서 3과 1을 더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한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통 문항의 주관식 중에서 4점짜리 문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20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썩 어렵진 않았습니다. 원래 공통 문항이 20번, 21번, 22번은 좀 순서대로 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로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 20번, 21번, 22번 중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항이 21번?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떤 것만 하나만 딱 발견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2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리딩해 보면서 먼저 구하려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P랑 Q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흔하게 값이 답이 분수가 나오니까 그냥 분수를 P분의 Q라고 놓은 다음에 저 P랑 Q를 구하라 이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범위의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자, T는 일단 실수라고 딱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값입니다. 자, 그런데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 곡선의 방정식에서 떡밥이죠. y는 fx와 y는 ft, 매우 자주 나오는 떡밥이죠. 네,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개념 공부를 했고 기출 분석을 했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모든 t의 값의 합은
P분의 Q 파이이다. 네, 그럴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T의 값은 상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상수입니다. 상수. 네. 그래서 Y는 FT라는 이런 상수 함수가 이렇게 나올 텐데, 걔가 T의 값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텐데, 그 위아래로 움직일 때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을 잘 찾아주셔야겠죠.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연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fx라는 그래프를 제대로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근데 함수가 어디서 정의됐다고 했냐면 닫힌 구간, 폐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정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는 이렇게,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이렇게 네, 정리가 됐네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굳이 뭐 크게 그려줄 필요 없이 네,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또 크게 그리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y 이렇게. 자, fx의 그래프 0부터 파이까지인데요. 네, sin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니까 y는 sin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그래서 원래 파이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원래 sin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최대값이 여기가, 네, 여러분, 잠깐만요. 네,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1이니까, 걔를 한 칸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얘를 아래로 한 칸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이 되냐면 원래 0이었다가 한 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함수값이 똑같고 자, 여기가 이제 몇 분의 파이냐?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나오는 이런. 잠깐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2분의 파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네, 파이부터 네,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원래 어떻게 그려지냐? 잠깐만요. 자,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네,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x를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대칭이고 걔가 루트 2배만큼 이렇게 주기가 커졌으니 진폭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걔를 한 칸을 내렸죠. 네. 근데 원래 함수값이 0이었는데 걔를 한 칸 내렸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 말이냐? 자,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아까 그 나왔던 잠깐만요. 여기 그냥 확실하게 끊어줘야겠다. 여기가 2파인데 자, 여기 이렇게 나왔던 저 아래에 있는 그래프보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보다 진폭이 루트 2배 이렇게 커진 네, 그런 그래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걔를 아래로 몇 칸 내렸냐? 한 칸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파이에서 네, 연속인 그런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2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파이,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꼭지점이 이제 2분의 3파이. 네, 대칭성에 의해서.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 이제 얘가 y는 fx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y는 ft라는 이런 상수함수, 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얘 상수함수예요. t의 값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자, 그 상수함수가 얘랑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돼. 자,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가시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직선이 있어. 얘가 뭐냐면 y는 ft야. y는 ft.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직선이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순간에 교점이 하나가 생기지. 이렇게 2개로 내려가다가 어디서 또 3개가 생기냐? 여기서. 그러니까 ft가 0일 때 교점이 3개죠. 자, 이보다 조금 내려가는 순간 교점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2점. 자, 여러분 아까 0부터 2파이까지 폐 구간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을 확실하게 지나는 겁니다. 만약에 개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었겠지만 이건 폐 구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채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 0일 때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네, 이렇게 두 경우에만 교점이 3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2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ft 저 친구가 0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ft 저 친구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두 경우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ft가 아까 뭐였는데 라고 하면 이 친구, 네, 이 함수를 한 번 더 쓴 거죠. 자, 그런 놈이 이제 0이 되는 함수값들의 그 t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구하려는 거 언제나 봐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우리 ft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한번 빨간색 점으로 찍어보면 자, 이 점,
그리고 2점, 2점이죠. 자, 근데 쌤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 알겠지만 사인 함수는 코사인 함수는 완벽하게 모양이 똑같고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점대칭 함수이면서 선대칭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 극값들 있죠. 이 극값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이야. 그래서 여기에 x값을 찍어주게 되면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합해주면 2분의 3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보면 두 번째는 ft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세 점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싹 다 더해주게 되면 얘는 합해줬을 때 우리 설마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이 x절편 구한 거 아니겠지? 그거 정말 바보짓입니다. 왜냐면 대칭성을 이용하면 얘가 2분의 3파이보다 알파만큼 빼진 거고 얘는 2분의 3파이보다 알파만큼 더해진 거니까 두 개 합하면 2분의 3파이 곱하기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합해가지고 몇이 나오냐?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2분의 파이 분명하게 보이죠?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그리고 2분의 3파이 곱하기 2니까 3파이죠. 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원래 어려운 문제라면 이게 쉬운 문제라서 그래. 어려운 문제라면 막 이 경우랑 겹치는 점이 이렇게 하나씩은 꼭 있단 말이지. 그래서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싱겁게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2점, 2점, 2점. 네, 합해가지고 몇인지를 한번 보면 네, 0파이, 2파이니까 3파이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6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13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P 더하기 Q 해주면 15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1번 문제 한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21번 문제가 쌤이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공통 과목 문항 중에서 이 21번이 그나마 제일 어려웠다라고 생각해요. 어렵다는 이유가 사실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귀납적인 시도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는 있었는데 약간 다른 길로 새기가 쉬운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쌤도 실제로 굉장히 좀 뻘짓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네, 문제를 풀면서 뻘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네, 뻘짓을 예를 들면 어떤 걸 했었냐면 자,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면서 F 프라임 미분 그리고 얘가 딱 봤을 때 평균 변화율 이 사이에서 E부터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줬다. 그러니까 이거 평균값 정리 아닐까. 그래서 이 K 값에 따라서 평균값 정리도 써보고 뭐 K에다가 이것저것 다 넣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런 뻘짓도 한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대놓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fx를 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f 프라임 x니까 얘가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에 대한 식 두 개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쌤이 말하는 게 천재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하려는 거를 분명하게 보고 그걸 어떻게든 구해내야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진다면 합리적으로 식을 두 개를 도출해야 된다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쌤도 중간에 이제 평균값 정리도 쓰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쓰긴 했지만요. 네, 보여줄까? 실제로 내가 푼 거 한번 좀 보여주자면 이거 해설 강의 그 묘미지 묘미. 자, 진짜로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오, 초점이 안 맞아. 왜 이래? 잠깐만. 이게 배경이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구나. 어디 보자. 블러 안 하고. 오케이. 실제로 나 이렇게 풀었어. 실제로 나 이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평균값 정리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냥 갑자기 그냥 뻘소리 한번 해봤어. 잠깐만. 자,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냥 뭐 교실 아니라서 별의별 걸 다 해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풀이 과정이 결코 헛된 건 아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라는 거.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문제를 읽으면서 먼저 구하려는 거를 봅시다. 자, 구하려는 거는 f'3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fx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fx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그런 3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이용해서 자, 이번 시험 되게 미정개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미정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F'3이니까 얘를 미분해서 표현할 생각 당연히 해줄 수 있겠죠. 여기 문제풀이에 그걸 위해서 F'X를 오른쪽에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은 A랑 B를 구해주면 순식간에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합리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과 뭔가 연관시켜가지고 얘를 한번 표현해 보려다 보니 평균값 정리도 한번 나와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한번 K도 넣어보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조건 한번 리딩해 보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안녕? 괜찮아? 소리 없이 갔다 오면 돼. 자, 2K-8과 4K제곱 플러스 14K 사이에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K 플러스 2와 K를 넣었을 때 그 점에 두 점 사이에 이제 기울기 있잖아요. 두 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 그게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K, FK와 그리고 K 플러스 2, FK 플러스 2 사이에 이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이제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fx를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만약에 같아지는 순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의 값으로 딱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k에다가 이런저런 값을 한번 넣어봤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 일단 해설 강의니까 결과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만약에 4K 제곱 플러스 14K와 2K-8이 같아진다면 그러면 하나의 기울기로 결정이 된다. 하나의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값이 같으면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딱 하나의 값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면 4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8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양변 4로 나눠주게 되고 인수분해해주면 K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K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K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면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 2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게 이제 오른쪽과 똑같다는 걸 넣어보면 알 겁니다. 네, 그리고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경우는 이제 부등식의 왼쪽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 나오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이미 fx랑 f'x를 다 구해놨죠? 이 fx에다가 얘랑 얘를 넣어서 빼준 다음에 2로 나눈다. 얘를 식 하나로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식 하나가 나올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식 하나가 나오겠죠. 라는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K가 먼저 마이너스 2일 때 볼게요. 자, K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냥 1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자 F0 빼기 F-2를 2로 나눠준 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자 여기다가 빵빵빵 넣어주면 이제 C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양변 2를 곱해주면 C 마이너스 F-2니까 자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2B 그리고 플러스 C 해가지고 뺀 게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 C랑 곱해져가지고 얘네 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사라지게 되고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플러스 8을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32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식 나오게 됩니다. 자, 보기 싫으니까 A, B는 우변으로 32는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리고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2A-B가 16 이렇게 하나의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목표 하나 달성. 자, 그리고 두 번째 K가 아까 몇이라고 했니? 네,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죠. 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저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 주게 되면 자,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몇으로 나눠준 거? 2로 나눠준 게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너무 크게 적었다. 잠깐만. 자, 이렇게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0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fx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요. 자, 1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식 계산해주게 되면 자, 여기 보면 A랑 A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C랑 C가 이렇게 만나서 사라지게 되고 2B 더하기 2 나오겠네요. 자, 2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0 나오니까 2 넘겨줘서 양변 2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11 나온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 두 개를 얻었으니까 여기에다 이걸 대입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A는 몇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1 넣어주면 플러스 11이니까 5, 2분의 5 나오겠네요.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1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바는 뭐냐면 F'3이었죠? 자, 아까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A랑 B 대입하고 X에다 3 대입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나 그러면 자, A, B 각각 이제 2분의 5 마이너스 11이니까 F'X가 3X 제곱 그리고 A 대신에 2분의 5니까 플러스 5X 왜 이렇게 낼걸요? 자, 5x. 자,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1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몇 넣으라고 했니? 3 넣으라고 했지. 따라서 정답은 27 더하기 15 마이너스 11이니까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이런 식의 형태다라고 하면 식이 형태가 이렇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울기 생각하기가 쉽잖아. 근데 그냥 얘를 식으로 바라봐서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경우였다. 되게 싱거웠다. 뭘 의도하고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마 다들 기울기 생각해가지고 뭐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그 평균값 정리의 그 순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낸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 수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하려는 걸 보니까 서로 다른 모든 양수 K에 대해서 K제곱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예. K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A1이 이제 K다라는 이런 수열로 정의된 문제인데 A5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서로 다른 모든 양수 K를 구해라 이건데 너무 흔한 문제죠. 네, 역추적 아니면 추적 문제. 네,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 K 값들을 모두 함께 찾아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모두 다 합해주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풀었던 추적 문제, 역추적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더럽게 분수가 껴가지고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조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 K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항은 K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이 0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A1, A2, A3, A4, 그리고 A5 이렇게 5개의 항을 무조건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약간 얘를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건이 가랑 나가 있습니다. 가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 보시면 A2와 A3를 곱해서 0보다 작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약간 좀 그래요.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보셨다면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A2와 A3의 뭐가 반대? 부호가 반대다. 네,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음수면 나머지 하나가 양수. 이런 소리예요. 부호가 서로 같은 놈을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게 되거든. 근데 음수가 나오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 안 다음에 자, 이거 너무 쉽게 내준 거 아니니?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이 나온대. 이거는 이 A랑 B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 A가 0이 이거 미안해요. 자,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은요. 빨간색으로 적어야지. 자, A, M 플러스 1이 자, 점화식 아니면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네, 그래서 AN 마이너스 3분의 2K다. 네, 그래서 만약에 A1이 K니까 A2는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K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을요. 네, A, M 플러스 1 플러스 KN, AN이 0이니까 자, KAN을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KAN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니까 얘를 편의상 1번, 얘를 편의상 2번이라고 놓을게요. 1번 또는 2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이 규칙을 따르거나 아니면 이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경우가
가지치기로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식과 이 식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항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초항이 우리가 K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5에서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래서 A2로 나올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다. 네, A2로 나올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다. 자, 1번을 따라가게 된다면, 자, 우리가 n에다가 이제 1을 넣어주면 A2가 되고 여긴 A1이 되죠? 그래서 초항에다가 3분의 2K를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K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앞에다가 초항 앞에다가 마이너스 K를 곱해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점화식이 나오면 점화식을 좀 깔끔하게 다음 항과 이전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린다는 거 볼게요. 자, 그리고 A2와 A3 사이에서도 저 위에 1번 관계와 2번 관계를 만족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좀 크게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정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A3 첫 번째 1번 경우로 가게 되면 전 항에서 3분의 2K를 빼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K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식으로 2번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K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 경우 검증하셔야 되죠. 자, 뭘 검증해야 되냐? 자, 가에서 준 조건이 A2와 A3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해서 0보다 작다고 했으니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가 양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항과 3항 사이에 부호가 100% 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 두 번째는 봐봐.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리고 얘 양수야 음수야? 확실하게 나와야 돼. 여긴 제곱이니까 양수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니까 음수 나오지. 그래서 이 경우는 둘 다 오케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파란색으로 적어 놓을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가 조건을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찢어볼게.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찢어보면 자, 이렇게 둘로 이렇게 찢기겠죠. 자, 찢기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경우는 3분의 2K를 빼라고 했습니다. 3분의 2K를 빼라고 했어. 그래서 맞나? 3분의 2K를 빼라고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에다가 네, 3분의 2K를 이렇게 빼면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한번 봤더니 봐봐. 여기는 이미 K 제곱이라서 얘는 양수에다가 여기 음수를 붙였지. 그래서 얘는 음수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맞네요. 맞네. 그러면 맞나? 오케이, 맞네. 미안해요. 내가 헷갈렸어.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양수고 이게 양수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뭐야? 음수인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가의 위배가 된다. 위반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를 곱하는 건데 K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가 나온다. 서로 그래서 가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네. 그럼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는 탈락이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만 따져주면 되겠다라고 문제풀이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경우를 나눠가지고 조건을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값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뭘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까? 구하려는 거. 네, K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K가 중요한 게 아니야. K의 제곱이 중요한 거야. K의 제곱. 이걸 한번 마인드로 삼아 갑시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1번식과 2번식을 좀 적용시켜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3분의 2K를 빼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K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K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바로 해보지 뭐. 자, 이거에 대해서도 또 1번, 2번 적용시켜 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K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5K가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여기다 마이너스 K를 곱해주는 거니까 K 제곱인데 자, 지금 A5가 0이 돼야 된다고 했어. 근데 K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양수라고 했지.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 왜냐면 양수를 곱해서 무조건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0인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인수로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조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k 제곱에서 뭘 빼주는 거냐? 3분의 2k를 빼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 곱해주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k의 세제곱인데 얘는 이미 0을 인수로 가지지 않으니까 탈락이야. 그죠? 네, 왜냐면 k가 양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인수로 한번 가지는지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분의 2k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k-1이죠. 자, 얘가 0이 되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냐? 얘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k가 하나 나왔네요. k는 1입니다. 네, 하나. 네, 근데 k의 제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제곱이 1이다. 네, 이렇게 바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이 경우에 한번 찢어줄게요. 자, 이렇게. 어차피 아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제 3분의 2k를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k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k를 곱해주는 거니까 네, 3분의 1k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또 3분의 2k를 빼주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제 k를 곱해주는 거니까 3분의 1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곱해주면 k 세제곱, 여긴 플러스 3분의 2k의 제곱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가 0이 되는 인수가 있는지 보니까 공통인수로 샥 뽑아주면 네, 마이너스 3분의 1k로 이렇게 뽑아주면 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자, k가 0 또는 마이너스 4 나오게 되는데 k는 양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네, 이 경우는 탈락. 네, 이 경우는 탈락.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보시면 얘는 k제곱에다가 3분의 k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 플러스 2 나오게 되고, 자, 이 경우도 k가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3분의 2k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3분의 1k의 그 세제곱에다가 네, 3분의 2k를 이렇게 빼줍니다. 그죠? A5.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여기다 마이너스 k를 곱해주는 겁니다. 3분의 1k의 4제곱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위에다가 쌤이 뭐 보면서 하는 거냐면 이 점화식, 이 빨간색 이거 보면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을 어떤 항을 넣었을 때 다음 항이 나오는 게 쉽게 보이도록 구조화를 시켜 놓으면 이런 문제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쌤은 실제로 이 문제 2분 안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근거가 기출로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네, 3분의 k가 공통인수로 뽑히게 되고 k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k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양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k제곱이 중요하니까 k제곱이 2가 된다. 하나 이렇게 더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걔가 0이 되는 k값이 0밖에 없죠. 그래서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K 세제곱이 3항으로 나왔을 경우, 자, 4항, 5항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찢어볼게요. 자, 4항으로 구해주면, 자, K 세제곱에다가 이제 3분의 2K를 빼준 거 케이스 하나.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한 번 더 곱해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자, 빠르게 갈게요. K 세제곱에서 3분의 4K 뺀 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 곱한 거. K 4제곱 플러스 3분의 2k 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해놓고 하자. 마이너스 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k 곱하면 k 5제곱. 자, 이제 보이죠? 자, 인수로 0을 가지는데 얘는 일단 탈락이죠. 왜냐면 k가 0이 돼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럼 각각 이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뽑아주게 되면 얘는 k 이렇게 아이고 이런 뭐야. 자, 얘는 이제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선 k 제곱이 3분의 4니까 k가 루트 3분의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나올 텐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k 제곱이니까 자, k 제곱만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하나를 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K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로 뽑아주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뽑히게 되겠어.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K제곱은 3분의 2 이렇게 하나를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근데 아니다. 맞죠? 네, 그리고 네, 이 마지막 경우를 보게 되면 얘는 K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미쳤나봐. 맞나? 잠깐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세제곱. 아! 이런. 3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만. 내가 미쳤구나. 여기가 플러스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자, 이게 K 세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그런 K 값은 실수 중에선 음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X의 세제곱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 자, 이게, 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y는 x의 세제곱. 자, 근데 x의 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이런 점을 하나 찾게 되면 얘는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k가 양수인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탈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 구했다. 자, 이렇게 되는 모든 k제곱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인데 3분의 6 나오니까 2 나오죠. 2 더하기 1 해가지고 잠깐만요. 내가 뭐 빼먹은 거 있나?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놈. 여기서 이놈한테 마이너스 k 곱해주면 왜 이게 3분의 2야, 이게. 3분의 2 k제곱, 3분의 1 미쳤어. 3분의 1 k제곱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 되고요. 여기 3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3분의 1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네, 여기가 k가 마이너스 그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k제곱이 네, 4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 라는 핑계로 내가 틀려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실전에서 맞췄어. 오해하지 마. 자, 그래서 제곱이 4, 2, 그리고 2 다 더해가지고 정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어색하게 좀 읽은 친구들은 좀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22번까지 네,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문제 중에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 맞췄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시간 안에. 쌤은 솔직히 이거 실전에서 풀었을 때 22번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한 60분 남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선택 과목에 대한 강의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